반갑습니다. 비트 갱스터입니다. 현재 시간 1월 5일 오후 12시 11분입니다. 비트코인 2156만. 네, 오늘도 빠르게 비트코인 관점 설명드리고, 자, 지금 칠리즈 코인이 플러스 11.19%로 강하게 반등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업비트에서 오랜만에 BTC 마켓에서 상장 이슈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있는 이 코인들이 스포츠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모두 펜 토큰이고 칠리즈 네트워크 입금만을 지원을 한다라고 합니다. 관련된 상장 이슈가 나와주면서 계속해서 지금 칠리즈가 상승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올라와주고 있는 지금의 칠리즈 어디까지 좀 상승분을 보여줄 수 있고, 우리가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디서 손절라인을 잡고 어디서 좀 익절을 잡아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다뤄드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관점 현재는 또 어떻게 보고 있고, 제가 지금 진입하고 있는 포지션 어디까지 좀 목표치를 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랑 또 어제 있었던 새벽에 FOMC 그리고 구인 구직 보고서가 발표가 좀 되어 주었죠. 오늘도 내용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정보 받아가셔서 투자에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알트코인, 자, 칠리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트코인 단기적인 상승분을 좀 바라보고 있고, 지금 비트코인 단기적인 상승분이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알트코인들이 단기적으로 좀 올라와줄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렸었고, 지금은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들이 손익비가 더 좋을 거다. 그 이유에 있어서는, 자, 비트코인 과거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의 비트코인 차트 자체가, 자, 이런 식으로 직상승으로 올라가는 움직임보다는 차트를 우측으로 끌면서 지루하게 횡보하는 조정의 조합의 움직임으로 상승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알트코인 패턴들이 우리가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일본 기준으로 검정색 실선이 21선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말씀드렸던 게, 자, 일본 캔들 기준으로 지금의 검정색 실선인 21선 위로 캔들을 올려주면서, 자, 지금 보이시는 보라선이 5일선입니다. 5일선이 이제 막 21선 위로 올라와 주는 코인들, 일본 기준으로 이 위에서 확실하게 마감되는 코인들 위주로 보는 게 좋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영상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코인이 코스모스였습니다. 코스모스도 일본 기준으로 21선 위로 올라와 주면서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 줬을 때, 우리가 돌파한 캔들을 보고 매매에 진입할 수 있는 그 매매 근거가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코스모스 말고도 그 이후에 말씀드렸던 게 알고랜드, 오미세고 말씀드렸었고, 그 이후로도 추가적으로 상승분 나와주고 있는 비트코인 골드도 동일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가로 알아야 될 게, 지금은 바닥에서 물타기를 하고 비중을 좀 크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소액으로, 자, 지금은 짧게만 이 라인을 기준으로만 단타로 접근하시는 건 좀 권장을 드렸었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비트코인 단기적으로 상승은 우리가 베팅은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이제서야 막 아래 꼬리 달아주면서, 자, 여기서 꼬리 달아주고 올라주고 있는데, 이거 지금 여기서 꼬리 나와줬다고, 야, 지금 바닥 나왔다, 풀매수 해야 된다, 100% 시드 들어가자, 지금 구간이 바닥인지는 진짜 아무도 모를 겁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렸던 게, 차트를 조금만 더 크게 봤을 때는 저는 지금의 움직임이, 자, 여기서 나와준, 자, 16.25K에서 시작된 지금의 상승이 새로운 바닥에서 시작된 상승이라기보다는 18.3K부터 내려왔던 이 하락분에 대한 되돌림으로 보고 있고, 여기서 되돌림이 나와준다면 우리가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좀 해보고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와주면, 크게 봤을 때 우리가, 자, 지금의 장기적인 하락 채널링의 이 하단부 라인까지는 충분히 열어둬야 되는 구간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자, 지금은 베팅을 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손절이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지금은 줄 때 먹어야 되는 장이라는 말인데, 자, 지금 칠리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칠리즈 차트 보면은 제가 방금 전에도 알트코인 상승분 말씀드렸었지만, 자, 일본 기준으로 21선 검정색 실선 위로 캔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바로 칠리즈를 진입하는 것보다 베팅의 구간이다. 아직 일본 캔들이 21선 위에서 마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21선 위에서 마감이 될 거야 라고 베팅을 하는 구간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손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굳이 칠리즈 코인을 못 먹더라도, 이거를 놓치더라도 확실하게 일본 캔들이 위에서 마감되는 걸 보고 진입을 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해도 흔들리는 게 이 투자 시장인데, 기준 없이 매매를 하면은 분명 뇌동매매로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확실하게 일본 캔들이 마감이 되는 걸 보고 좀 진입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겠고, 자, 이번 주는 알트코인들이
알트코인들이 반등분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이제 막 알트코인들이 반등분을 보여주기 시작했으니까 이제는 언제쯤 우리가 조심을 해봐야 되고 어디서는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해봐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말씀을 드려야겠죠.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기준 딱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분위기를 봤을 때, 이 업비트 내에 있는 분위기를 봤을 때 첫 번째로 알트코인들이 좀 상승분이 많이 나와줬던 게 솔라나. 자 솔라나 코인이 보면은 자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의 이 캔들 자체가 자 캔들이 플러스 19%가량 상승분이 나와줬습니다. 그 다음으로 상승분이 나와준 게 뉴욕 프로토콜. 뉴욕 프로토콜이 어제였죠. 어제 나와준 이 상승분이 자 플러스 16% 상승분이 나와줬습니다. 자 만약에 이번 주에서 다음 주에 지금의 상승분을 넘겨주는 알트코인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점점 이 상승폭이 낮아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진입을 조금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그 조심해야 될 구간이 비트코인으로 봤을 때는 어떤 구간에 있을지 비트코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고 비트게인에서 관점 공유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의 채널의 상단 라인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비트코인 숏포지션을 관점 공유방에다 공유를 드렸었고, 어제 구인 이직 보고서 그리고 PMI, FOMC 의사료까지 결과가 나와주면서 정말 복잡한 움직임을 보여주었지만 저는 아직도 어제 말씀드렸던 관점 유지하고 있고, 아직 숏포지션, 비트코인 숏포지션 아직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목표가는 아직도 동일하게 1차 목표가로 16.68K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차트가 작년 11월달에 나와줬던 차트와 비슷하게 복잡한 조정의 조합의 형태로 차트를 우측으로 밀면서 횡보하는 상승의 움직임을 보여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과거 차트 잠깐 보면은 제가 16.68K에서 1차적으로 비트코인 숏포지션 목표가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자 지금의 움직임이 자 이런 식으로의 세 가지의 움직임이 나와줬을 때, 작년 11월달 차트를 보면은 여기서 나와줬던 이 고점 이후에 이 저점 라인이 첫 번째 상승에서 나와줬던 이 고점 라인을 한번 이탈하는 하락이 나와줍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면은 첫 번째 나와줬던 이 고점 라인을 한 번은 이탈하는 하락이 나와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추세, 자 이 채널의 하단 라인을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랑 동일하게 이 라인을 지켜주고 반등이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1차적으로 보고 있는 숏포지션의 액저가가 16.68K로 잡았고, 이 라인을 깨지만 않는다면, 이 라인을 깨지 않는다면 저는 해당 자리에서는 한 번 더 롱포지션을 한 번 더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와주는 다음번 상승분이 저는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마지막 상승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차트를 보고 있고, 물론 과거의 차트랑 100% 동일하게 완벽한 프랙탈로 움직일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제 매매 기준에서는 지금의 채널 라인을 하단부를 뚫고 내려오는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해당 자리에서는 굳이 롱포지션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할 것 같고, 제가 추가적으로 보는 지표가 알트코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해당 자리에서 추세 라인을 이탈을 하고, 이탈했던 추세가 상승을 끝내는 이탈이었다라고 하면은 분명 알트코인들이 하나 두 개씩 무너지는 움직임을 보여줄 겁니다. 해당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은 제가 가장 빠르게 비팅해서 관점 공유방에다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제가 원하는 상승분이 나와준다고 하면, 제가 원하는 상승분이 나와준다면 첫 번째 상승 고점인 16.68K랑 어제 나와준 고점 16.99K, 자 16.99K를 이어봤을 때 지금의 추세 라인의 상단까지는 충분히 상승분이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고, 해당 자리에서는 이 자리를 상승 윗꼬리 형식으로 돌파하는 상승까지도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최대로 이 라인, 자 지금의 이 윗라인을 이어봤을 때 이 추세 라인을 돌파하는 상승까지도 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라인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저는 이 자리에서는 추가적으로 롱포지션을 진입하거나 추가적으로 현물 매수를 진입하기보다는 해당 자리에서는 우선적으로는 리스크 관리를 하고 현금화로 대응을 할 예정이고, 이 라인을 다시 뚫고 내려오는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이전과 동일하게 여기를 다시 뚫고 내려온다면 저는 이때는 채널의 하단부 라인까지도 이탈하는 하락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차트를 볼 것 같습니다. 보다도 단기적인 관점에서 비트게인에서 관점구만 입장해주신 분들께서는 현재 제가 들고 있는 숏포지션은 지금의 채널의 중단 라인, 여기서 계속 아랫꼬리를 달면서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의 채널의 중단 라인을 뚫고 내려오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할 것 같고, 사실상 이 구간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구간입니다. 지금 차트를 계속 우측으로 끌면서 좀 횡보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6.68K에서는 해당 자리에서는 우선적으로 현금화로 좀 대응하고 나올 예정입니다. 해당 자리에서는 분명 반등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비트코인은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 자 간단하게 영상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제 나와줬던 미 증시 상황도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나와줬던 게 졸츠라고 하죠. 미국의 구인이랑 이직 보고서고, 자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정말 깊게 파고들면서 100%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좌측에 보이시는 게 채용에 대한 내용이고, 우측에 보이시는 게 이직이랑 해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직이랑 해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횡보를 보이면서 큰 변동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3월 때부터 시작됐었죠. 테슬라, 애플을 포함해서 지속적인 제조업의 해고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서비스업의 위주로 채용 공급이 좀 늘어나면서 아래에서 반등분을 보여주면서 채용 공고 역시도 계속해서 좀 횡보를 그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측치보다는 높게 나와주면서 시각적으로는 고용이 점점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미국 고용이 건강하게 되면은 연준에서 매파적으로 머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인 이직 보고서가 발표가 되면서 비트코인 역시도 어제 장중에 정말 큰 변동성을 보여주었다고 보고 있고, 이어서 FOMC 12월 달에 의사록이 발표가 되면서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없다라고 마침표를 확실하게 끊어주면서 오히려 반등분을 보여주고 고점에서 다시 또 비트코인이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2023년도에 금리 인하가 없을 거다라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던 사실이었죠. 제가 이전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때였습니다. 결국은 이번 12월 달에 FOMC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보이시는 점도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그 점도표를 다시 한번 더 가져왔습니다. 지금 점도표를 보시면은 좌측에 보이시는 게 9월 달이고 우측에 보이시는 게 12월 달입니다. 지금 보시는 점도표는 연준의 19명의 의원이 투표를 하게 돼서 나오는 결과이고, 해당 점도표는 3, 6, 9, 12월 달에만 나오는 결과표입니다. 결국 12월 달에 나와줬던 점도표의 내용을 보면은 2023년도에는 지금 해당 구간이 최대 구간이 5.5에서 5.75 구간입니다. 2023년도에는 높은 금리를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2023년도에 경제 지표를 보면서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움직임을 보여줬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2024년, 5년 그 다음에는 금리를 낮추는 움직임을 좀 가져가겠다라고 했던 게 2022년도 마지막 연준의 내용이었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2023년도에는 제가 저번에도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4.5%고 다음에 2023년도에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게 5.0에서 5.25%인데, 결국 여기서 가장 많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5.0에서 5.25포인트에서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은 내년에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게 25bp씩 인상을 했을 경우에 5월 4일인 세 번째 FOMC에서 금리 인상이 종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증시가 하락으로 좀 방향을 턴을 한 이유가 지금 보시는 게 닐 카시카리입니다. 닐 카시카리가 연준은 몇 달 내 금리를 5.4%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대로는 100bp 인상도 충분히 해줘야 된다라는 매파적인 발언을 해줬습니다. 닐 카시카리는 이번 2023년도에 투표권을 갖게 된 4명 중 1명이고, 이번 2023년도에 투표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발언이 계속해서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열어둬야 됩니다. 그리고 투표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추가적인 금리 인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되고, 그렇다는 것은 정말 맥시멈으로 5.75포인트까지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은 매달 25포인트씩 인상을 하면서 상황을 살펴본다라는 가정하에는 이번 연도 5월달이 아니라 7월달에 마감이 되면서 최종 기준금리를 5.75포인트까지 올릴 가능성이 좀 열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나와줬던 FOMC의 의사록을 우리가 조금은 좀 매파적으로 나와줬다라고 좀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2024년도에 FOMC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게 추가된 매파가 닐 카시카리, 총 FOMC는 19명의 연준, 7명의 연준 이사 그리고 지역의 여는 의장들의 12명에 의해서 FOMC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 중에서 금리 인상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게 12명인데 연준 의사 기존 7명이랑 지역의 여는 의장 4명에서 추가적으로 바뀐 게 4명입니다. 이 4명은 계속해서 순환되면서 투표권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빠지게 된 게 제임스 블라드 총재죠. 이번에 제임스 블라드 총재가 빠지면서 2023년도에는 닐 카시카리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어제 발언을 봤을 때 이번 2023년도에 우리가 이 빡빡이 아저씨를 조금 주의를 해봐야 될 것을 좀 보여지고 있고, 연준에서 이미 2023년도는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고 앞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방향성으로 계속해서 잡아가야 되겠다 했던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CPI, PC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지표에 따라서 시장에 충분히 충격을 줄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둬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나스닥이 제가 관점 궁금에도 공유를 드렸지만 지금의 이 채널 라인의 하단부를 뚫고 내려오는
오늘 좀 하락이 나와줬기 때문에 다음으로 우리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라인이 저는 나스닥 기준으로 1650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준다면 충분히 좀 추세를 전환시켜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보고 있고, 오늘 많은 내용을 좀 담아드리다 보니까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오늘 또 빠르게 또 편집해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보이는 관점이나 추가적으로 제가 좀 잘못 봤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가장 빠르게는 관점 공유방 그리고 유튜브 커뮤니티 영상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저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제가 또 힘내서 더 양질의 영상으로 다시 또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트 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